테슬라 소식입니다. 1. 삼성전자보다 초고속 성장 3가지 배경.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 수준의 시가총액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을 비교조사한 결과 테슬라가 4배나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 전문 매체 핀피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미국의 금융재무시장 분석업체 핀볼드가 진행했다.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창업한 시점과 현재의 시가총액을 실현한 시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테슬라는 창업한 지 18년째를 맞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6,43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창업 83년차 기업으로 현재 시가총액은 4,84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둘을 비교하면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테슬라가 각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시가총액을 달성한 셈이다. 핀폴드는 테슬라와 삼성전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이유와 관련해 두 기업 모두 IT 기업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선두주자로 올라섰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시가총액 규모도 크게 다르지 않고 둘 다 굴지의 제조업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시가총액 증가 속도가 삼성전자를 크게 앞선 배경과 관련해 핀폴드는 첫째로 전기차 주식이 근년에 증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놀라운 속도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풀이됐다. 핀폴드는 두 번째로 특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급증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테슬라 주식의 액면 분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미다. 액면 분할을 계기로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는 일이 한결 쉬워졌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테슬라 투자 광풍이 일었다는 것. 핀폴드는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막강한 전기차 소비자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거침없는 경영행보도 큰 몫을 했다고 진단한다. 테슬라가 파죽지세를 타는 동안 삼성전자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 총수와 관련한 각종 스캔들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주춤하게 만드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머스크도 거침없는 언사로 여러 차례 비판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지만 기업 가치에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핀폴드의 분석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증세 이뤄지면 애플 타격. 골드만삭스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증세가 기업 이익을 최대 9%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이익이 줄면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도 낮춰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3조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인프라 투자 법안과 증세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증세로 상당액을 조달해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골드만삭스는 21일 주간 보고서에서 시장이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가오는 거시적 문제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금 인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전략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증세 계획을 완전히 이행할 경우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9%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며 다만 최종 영향은 증세의 세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 무형자산을 통한 역외 소득에 대한 최저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공약했다. 또 주식, 부동산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20.0%에서 39.6%로 약 2배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S&P 500 기업들의 EPS를 197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증세로 이익이 3%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S&P 500 지수가 올해 말 4,300, 내년 말 4,600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만약 이익이 9%까지 줄어들면 골드만삭스의 S&P 500 전망치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골드만삭스는 의회 통과 과정에서 증세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한다. 공화당이 대규모 증세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정치 매체 더힐은 민주당 의원들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업률이 높은 상태여서 증세 지지에 대해 다소 머뭇거리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재계도 반발하고 있다.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법인세 인상에 적극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22조 투자 선언한 인텔 진자 속내. 애플 관계 고번. 인텔이 결별을 선언한 애플 마음 되돌리기에 나섰다. 약 22조 원을 쏟아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애플을 다시 고객사로 붙잡고 싶다는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인텔 CEO는 지난 23일 열린 글로벌 미디어 브리핑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운드리 고객사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콤, 애플 등을 끌어올 것이라며 애플과 협력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텔은 이날 2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고 독립사업부인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신설해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IDM 2.0 비전을 발표했다. 이프스는 랜디어 타쿠르 인텔 사장이 이끌 예정이다. 앞서 인텔은 지난 2016년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했다가 2년 만에 철수한 바 있다. 인텔은 애플의 A와 M 시리즈 SoC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미국 ARM 설계를 적용한 칩과 자체 아키텍처인 X86 기반 칩 등을 생산한다. 패키징 등 연구개발은 IBM과 설계는 케이던스, 시놉시스 등과 협력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텔의 애플을 향한 러브콜은 지난주 애플의 자체 설계 칩 M1을 탑재한 맥 PC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광고를 선보인 뒤 나와 이목을 끌었다. 저스틴은 광고에서 맥 PC를 두고 얼굴 인식이 되지 않으면 특별한 장점이 없다. 맥 PC에선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 등 단점을 지적했다. 룽은 2006에서 2009년까지 3년간 애플의 맥 PC 광고에 출연해 맥가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한편 애플은 지난 2005년부터 협력 관계를 맺어온 인텔과 결별하고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맥 제품의 암칩을 바탕으로 자체 설계한 프로세서를 탑재할 예정이다. 칩은 직접 설계하고 대만 TSMC에 위탁 생산을 맡긴다는 보관이다. 지난해에는 M1에 장착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13형 맥미니 등도 출시했다. 현재 최소 4개의 새로운 칩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비트코인 테슬라 이어 MS도 가세할 칩이. 테슬라가 자사 제품에 대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 가운데 MS도 엑스박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불 옵션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기술 대기업이 가상화폐 결제 여부에 대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으로 엑스박스 게임 콘솔 사용자들에게 비트코인과 같은 지불 방법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레딧 이용자에 따르면 MS는 결제 옵션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진행 중으로 항목 중 하나는 엑스박스에서 사용하고 싶은 결제 방법으로 비트코인 지불을 예로 들고 원하는 결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엑스박스에서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있는가? 라고 묻고 있다. MS가 이러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게임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지만 가상화폐 사용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지난 2월 CNN과 인터뷰에서 사장 브래드 스미스는 비트코인 관련 주제에서 회의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기 때문이다. 당시 앵커 줄리아 채털리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정책에 대해 우리가 정책을 변경한다면 당신이 첫 번째 아니 적어도 두 번째는 알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조사는 MS조차 급속하게 다가오는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의 위력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 당국이나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11번가 대표 아마존 직구 서비스 출시. 성공적 IPO 추진. 이상호 SK텔레콤 커머스 사업부장이 아마존 서비스로 성공적인 기업 공개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보관을 밝혔다. 이상호 대표는 25일 열린 SK텔레콤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아마존 서비스 출시, SKT 구독형 서비스 연계를 통한 고객 유입 강화, 배송 경쟁력 강화, 성장 영역 선점 등의 올해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며 특히 아마존 직구 서비스에서는 언어 결제, 배송, CS 등 4가지 영역에서 고객들이 아마존 상품을 가장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선물하기 거래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선물하기 전용 단독 상품을 준비할 것이라며 라이브 커머스 역시 시청자 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중소 판매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라이브 커머스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소식입니다. 1. 쿠팡 플레이 1000억 투자. 쿠팡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 플레이 사업을 강화한다. 올해만 1,000억 원 넘게 투자해 차별화 콘텐츠를 확보하고 플랫폼 고도화를 꾀한다. 급성장하고 있는 OTT 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고 이커머스와 연계한 고객 로그인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쿠팡 플레이 투자 계획을 세웠다. 국내 OTT 시장의 빠른 성장에 맞춰 콘텐츠 제휴에 자금을 집중한다. 쿠팡의 정통한 관계자는 투자금은 멤버십 혜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기업 공개를 통해 조달한 막대한 자금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이보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상장으로 5조 원의 실탄도 확보했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웨이브 티빙 시즌 등 토종업체의 적극적 공세에 대응 차별화 콘텐츠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쿠팡 플레이는 지난해 12월 쿠팡이 출시한 OTT 서비스다. 유료 멤버십 루케어 가입자를 기반으로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쿠팡은 지난해 7월 싱가포르 업체 훅을 인수하며 OTT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애초 국내 기업 왓챠 인수를 추진했다가 무산되자 훅 인수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IB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쿠팡이 왓챠 측에 먼저 인수 의사를 타진했지만 입장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이 같은 행보 자체가 OTT 사업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쿠팡의 의지를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OTT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루킹아웃 멤버십의 유인 요소를 높여 쿠팡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쿠팡이 올해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자금 투자를 계획한 것도 선두권 OTT 기업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다. 시장조사업체 IGA웍스에 따르면 쿠팡 플레이의 일평균 사용자 수는 7만 명대다. 반면 선두업체인 넷플릭스의 DAU는 250만 명에 이른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사업자와의 격차도 상당하다. 여기에 KT는 향후 3년 동안 4천억 원 이상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올 하반기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진출도 예정됐다.